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갑자기 물질의 특성 단원으로 다시 돌아왔죠. PPT도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보는 PPT고, 용해도 개념을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제 몇몇 친구들이 용해도 개념이 너무 어렵다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해도 끝내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용해도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말고사 때 용해도가 나올 거니까, 지금 잘 들어두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쌤이 수업할 때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했는데 너네가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용해도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용해도가 뭐냐면은 용매 100g이 있을 때 거기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번에 잘 알아들으면 쉬운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머지 뒷부분도 다 어려운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쌤이랑 같이 해볼게.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에 물 100g 40도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질산칼륨을 녹여볼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용해도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최대 60g까지 녹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질산칼륨 60g을 녹으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 녹인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더 이상 질산칼륨이 녹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질산칼륨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70g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다 녹지 못하고 이렇게 10g이 바닥에 쌓이게 되겠죠. 왜? 포화 상태였으니까 그것 이상으로는 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너네가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계산을 시켜보면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물 100g이 있을 때 용해도를 이렇게 따로 빼놓아봤어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질산칼륨이, 여기서는 질산칼륨 예시로 들었으니까 질산칼륨이 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녹을 수 있는 양. 네, 40도씨일 때는 오른쪽 그림만큼, 여기 요 저장 탱크만큼 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물의 온도를 바꿔주게 되면은 용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물의 온도를 낮춰주면 다시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40도에서 60도씨까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용해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처음보다 많아진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해보기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따라해보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0도씨의 물을 준비를 하고요. 물 100g에 붕산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물 100g 있고요. 붕산 저장 탱크에 붕산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꽉 채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방금 전 과정에서 만든 용액을 20도씨까지 냉각을 해요. 요렇게. 그러면은 지금 전과 후에서 변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변했죠? 네. 첫째로는 온도가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둘째로는 동시에 녹일 수 있는 용량인 용해도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야. 자, 그런데 처음에 들어있던 용질인 붕산의 양이 몇 g이었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지금 30g인데 녹을 수 있는 양이 5g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25g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야. 이 과정을 우리는 석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 탱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다 그랬어요. 저장할 수 있는, 물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온도가 높아지면 많아졌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줄어드는 현상에 의해서 그 용량 밖에 더 많이 들어있던 용질들은 가루가 되어서 바닥에 쌓이거나 기체가 되어서 밖으로 날아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해볼 겁니다. 방금 전과 똑같은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종류만 질산칼륨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산칼륨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60도씨에 물을 준비를 했고요. 질산칼륨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상태가 다 녹인 상태겠죠. 이때 방금 만들었던 용액을 10도씨까지 낮춥니다. 이렇게요. 이때 석출된 질산칼륨의 양을 직접 계산해 주세요. 시작. A few moments later. 네, 계산 다 했나요? 네,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림으로 보면은 60도씨의 질산칼륨은 요만큼 녹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10도씨까지 냉각을 하게 되면은 녹을 수 있는 양은 20g 밖에 안 되고요. 처음에 들어있던 용질의 양은 110g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는 20g이 일부가 들어있고 나머지 90g은 어디로 가야 돼? 석출되어서 가루가 되어서 바닥에 쌓인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석출된 질산칼륨의 양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장 탱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 네, 근데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실 온도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용질이 어떤 종류인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용질이 고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쌤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봤어요. 온도가 증가했을 때랑 온도가 감소했을 때예요. 온도가 증가하면은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경우에는 물에 더 잘 녹게 되죠. 반대로 차가운 얼음물을 준비를 하면은 물에 집어넣었을 때 잘 녹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우리는 용해도가 증가한다, 용해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뭐가 있느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녹기가 쉬워지니까 더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녹이기 힘든 상태가 되니까 더 집어넣어도 녹지 않고 가루로 바닥에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애초에 포화 상태였다면 용해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들어있던 용질들은 석출되어서 바닥으로 쌓이게 되겠죠. 자, 용질이 고체였을 때였고요. 자, 이번에 용질이 기체였을 때입니다. 용질이 기체인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반대예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온도가 감소하면 용해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의 경우에는 왼쪽에 지금 이 탄산수가 나와 있죠. 탄산의 경우에는 물에 잘 녹아 있어서 마셨을 때 계속 탄산 맛이 잘 나려면 온도가 낮은 상태여야 되죠. 네, 탄산이 물에 잘 녹아 있는 상태는 온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탄산수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탄산이 물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용해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근데 기체 용질의 경우에는 온도뿐만이 아니라 주변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랬고요. 압력이 감소하면 용해도가 잘못 써 있네요. 감소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이다 병 있잖아. 사이다 병에 사실 사이다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다 말고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기체가 빵빵하게 차 있어요. 뚜껑을 닫은 상태에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려고 하면은 단단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이 기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이제 손가락으로 잘 눌리는 걸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즉, 이 안에 기체들이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줄어드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사이다는 용해도가 감소해진가에 압력이 감소하면 용해도가 감소한다 라고 했으니까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기포방울이 순식간에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체가 밖으로, 탄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압력이 감소했을 때는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체가 빠져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는 탄산을 더 녹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변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용해도가 증가하므로 물에 내가 탄산을 원하는 만큼 더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내가 마셨을 때 훨씬 더 청량감이 더 좋은 탄산수를 만들려면 아주 압력이 큰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용해도를 완전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 질문을 꼭 해주세요. 구글 클래스룸이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으로 꼭 질문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 쌤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내가 준비를 해서 더 보완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야. 이걸 지금 수업을 듣고도 너무 어려워서 나는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참고서나 자습서를 사서 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런 거를 자기가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쌤한테 문제 찾아달라 그러면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